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해자 굉장히 크게 다쳤을 거라 생각이 드시죠? 정말 교통사고는 이게 복불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놀랍게도 그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분 당시 이제 응급실 실려간 이후에 바로 퇴원하셨습니다. 경미한 경추 염좌하고 골반 타박상으로 물론 이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아서 나중에 형사합의를 할 때 반영이 되긴 했지만 정말 경미한 부상으로 다행스럽게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저도 처음에 영상 보고요. 이거 큰일 났다 싶었었거든요. 예, 이게 영상을 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한번 뒤집혀가지고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차 본네트에 일단 상체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그 다음에 튕겨 나가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이라 가지고 다행히 머리 쪽을 직접 부딪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일에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그렇게 경추염자 경미한 부상 절대 아니죠. 그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그냥 되게 천천히 좌회전하면서 사이드미러, 화물차의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신 분 사건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머리부터 다치시는 바람에 완전히 인지 능력이 완전 저하된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 능력밖에 안 되는 상태가 되신 뭐 그런 사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디를 아무리 가볍게 부딪힌 것도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아주 뭐 예후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큰 사고라고 보여져도 뭐 사실 골절 정도는 그것도 뭐 굉장히 큰 고통이겠지만 골절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안 다치는 게 참 중요한데 뭐 우리가 또 걸어다니면서 또 헬멧을 쓰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피해자가 그 부상 정도가 경미했음에도 사건은 좀 복잡하게 흘러갔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고는 아침 7시경,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두웠겠죠. 추운 겨울에 일어났고 당시 이제 운전자는 교대 근무, 당직 교대를 위해서 급하게 직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니까 크게 주의를 하지 않았죠. 생각보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어요. 뭐 영상상으로 좀 빨리 나오지만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신호등이 막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닐 거라 생각을 못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운이 나쁘게도 그 피해자분이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시간이고 잘 안 보였었겠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비록 피해자 부상 정도가 경미했지만 이게 가해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꺼져 있잖아요.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그냥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운전자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더 주의해서 운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횡단보도가 아닌 게 됩니다. 무단횡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 사고 당시에는 원래는 신호등이 있는 데인데 그 당시에 신호등이 꺼졌잖아요. 신호등이 꺼졌으면 이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행자가 언제든 건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중대과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드리기에 12대 중대과실 사고다 보니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죄는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정도가 경미했잖아요. 심지어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 일이 바빴는지 아니면 이제 법적에 대한 지식이 적으셨는지 그냥 놔뒀던 거예요. 방치를 한 상황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되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처벌 크게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그때 이제 사건을 맡으면서 조력을 시작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랑 합의를 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재판에 들어가면서 일단 합의부터 준비를 했었고 다행히 또 이 피해자분이 운전자분하고 같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천만다행으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2개월 걸렸어요. 2개월 정도 설득한 끝에 형사 합의를 보게 됐죠. 네네. 자, 형사 합의를 봤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는 일부러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다라고 하면 처벌을 세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됐는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봤다면 재판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약식으로 끝났을 사건인데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놨다가 기소까지 돼가지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도 지급이 되고 벌금도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 보험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봤다고 하면 굳이 재판까지 가면서 마음을 졸일 일도 없고 시간을 뺏길 일도 없었던 거죠. 예, 예. 어찌 보면 사실 변호사 선임까지 갈 필요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초동 대처가 잘못되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서 수사 단계, 기소가 되기 전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럼 무조건 변호사를 찾으시면 된다는 네네. 거죠.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이제 피해자 쪽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가 있고 사망이나 중상의 사고는 합의를 본다 해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 일주 변호사 선임하고 형사 합의 보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벌금만 내고, 벌금도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볍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전자 보험 얘기를 잠깐 또 하고 넘어가면 이 피해자분께서 처음에 바로 퇴원을 했지만 추적 관찰 8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단서상으로 6주에서 10주 이하인 이제 범위가 됩니다. 그렇게 당시 1,000만 원까지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는 상황이었고요. 참고로 최근에는 이런 경우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거라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시다면 다행이지만 뭐 이제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 그리고 형사 합의금의 액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최신 상품으로 갱신하는 게 필요하다. 네.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많은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치료는 된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종합보험으로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셨을 때는 최신 상품으로 갱신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충분한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형사 합의를 보는 것도 좀 수월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는 운전자 보험이 기소가 돼야 변호사비가 지원이 됐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수사 단계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때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비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방치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변호사 선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뭐 굳이 선임해야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뭐 거예요. 처벌이 크게 나오겠냐라고 이제 방심을 했던 탓도 있었겠죠. 자, 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본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시면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지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시다고 하면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상황을 보고 그런 판단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관 내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를 판단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 부담 갖지 마시고, 사고가 났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곧바로 그 변호사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여드린 이유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면 시비의 중과실이 되고요.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분께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이게 만일에 머리부터 떨어졌다고 하면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하실 때, 특히 횡단보도 지나가거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하실 때 운전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횡단보도가 있는 저런 교차로에서 저렇게 진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당연히 일시 정지하고 최소한 서행이라도 했어야죠. 그런 안전운전이 필요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